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기자 간담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52일간 남해안의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이곳 통영에서 2022년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제미술전, 예술제에 관심 있는 세계인들에게 처음으로 펼쳐지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많은 홍보를 위해서 함께 기자 여러분들 모신 공식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지금 비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명과 기자 여러분들의 조남으로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상단이나 하단 쪽에 통역 버튼이 있는데요.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어나 영어 편한 언어로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참석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의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추진단 김지인 단장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주재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큐레이토리얼 팀의 다니엘 카펠리안 국제 커미셔너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어서 큐레이토리얼 팀의 조혜영 큐레이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세 분께서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 분의 발표에 앞서서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강석주 통영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처음 개막을 앞두고 있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는 통영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담아 시작하는 국제 예술 행사입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이곳 통영에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져서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영을 찾아 예술과 함께 신과 여유를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강석주 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과연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지인 단장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지인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추진단 김지인 단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통영은 어떤 도시입니까? 570개 섬이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의 땅. 1604년 3도 수군 통쟁의 역사가 숨쉬는 땅. 13명의 중요 무형문화재와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공간. 경상남도 남해안 인구 12만 5천 명의 작은 소도시. 이런 통영이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1945년
통영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통영문화협회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회원 속에는 유치환, 전영님, 윤희상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통영은 예술가의 도시입니다. 통영은 바다, 섬, 그리고 내륙의 이야기를 잇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조화와 균형의 도시입니다. 통영 12공방, 오칠과 같은 전통예술부터 윤희상, 전영님 등 현대예술의 거장에 이르기까지 예술로 빛나는 도시, 자연과 문명,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통영. 하지만 이 통영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통영의 중심 산업인 조선업의 쇠퇴로 새로운 산업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도시 주요 산업의 전환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통영의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바로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입니다. 통영 섬바람을 대주제로 올해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5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문화예술 도시 통영으로서의 도약. 이러한 도약을 위해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5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섬과 내륙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통영 전통예술과 현대가 어우러진 통영만의 차별화된 트리엔날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신규 건축 없는 공간재생형 트리엔날레. 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공간과 입지 특성을 활용해 섬을 재생시키는 섬을 연계한 트리엔날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장르 통합형 트리엔날레.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트리엔날레. 이것이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이런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통영시 전체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제, 즉 도시 그 자체가 문화예술관이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연출했습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의 대주제는 통영 섬바람입니다. 문화예술적 자산으로서의 570개의 섬, 예술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바람, 예술과 사람,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통영시 전역에 새로운 순환의 메시지를 담고자 합니다.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크게 4가지 핵심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신화 SB 폐조선소를 활용한 주제전, K시대프 갤러리 통영 어칠미술관, 전영림 미술관에서의 기획전, 한산도, 연화도, 사량도, 섬을 연계한 섬 연계 전시, 그리고 지역 작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를 대표하는 핵심 전시인 주제전은 테이크 유어 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 사회 등 현대사회 위기 속에서 고찰해보는 시간의 연구성과 비연구성 시사를 작품으로 11개국 3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입니다. 두 번째 기획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두 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전통을 잇는 현대를 주제로 개최되는 김성수 작가 오칠 역사 70년 특별전과 오칠 현대작가 초대전이 통영 오칠 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계의 거장인 피카소와 한국의 피카소 전영림을 연계하는 연계전, 전영림 작가 기록전, 전영림 미술상 수상 작가 초대전이 전영림 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섬 연계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가 한산도 재승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연화도에서는 연화사를 전시 공간으로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술 작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량도에서는 바다, 생태, 환경을 주제로 사량도 주민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와 함께하는 지역예술가 주도형 시민연계 전시는 도시 곳곳을 예술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영예술가와 주민이 찾아가는 예술선 프로젝트와 통영 곳곳에서 진행되는 통영골목 트리엔날레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부터 예술가 레지던시가 진행되면서 통영의 섬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섬섬통영과 소소통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 레지던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통영의 제2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마중물입니다. 통영은 이 국제 트리엔날레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통영의 변화, 그 시작점인 국제 트리엔날레,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인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의 대주제를 비롯해서 트리엔날레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통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예술제로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지인 단장께서 여러 가지 전시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11개국에서 초대된 35분의 작가가 함께하는 주제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의 주제와 작품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다니엘 카펠리앙 국제 커미셔너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morning, welcome. My name is Daniel Capellian. I'm the International Commissioner and Curator of the main exhibition of the Tongyong Triennale 2022. I'm very pleased to be with you this morning. Thank you for being here. Just a few words to introduce myself. I'm an art director, I'm a media artist, I'm a producer, and I'm also a curator. I'm currently working with the Oma Space Studio in Seoul as an art director and a partner. I've been in Korea for the last 11 years and working with different artists and on different projects. My last one was in Paris at the UNESCO last July, where I was executive producer of a show called Korea Cubically Imagined with BTS, Bong Joon-ho, District, many artists presented in a virtual form there. Big success. And I'm here to introduce the main show of the Triennale, which is called Take Your Time. Why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is based on the idea that art is what makes life more interesting than art, so bigger than life. We need art. We believe in art for that. The context and the intention of the show is time today is a very important value. This is one of the most precious values we have, and time is a subject of the huge acceleration in the last decade. So everybody can feel that time is very fast. It's going faster and faster. So Take Your Time is an invitation to take a break, to take it easy, to press pause just for a moment in these very troubled times. Very troubled times because we have a lack of focus today.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be calm. A lot of people have been stressed with the COVID and all the situation, sanitary situation, and we are also, in constant interaction, virtual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ith the internet and the omnipresence of real-time information. So it's very difficult, to fix this disruption we have with ourselves and the disruption we have with nature. So this exhibition is
an invitation to make a break, to take some time. It is a call for contemplation, to elevate our minds, and to reconnect with yourself and nature through the beauty, the poetry, and the spiritual powers of art. This exhibition is more an immersive and sensorial experience rather than the usual art show format. Why? Why is this? Because we want to offer a kind of a meditative approach to see art. So we want to give you time to explore, time to concentrate, and really time to be focused on what you're doing. So time is inseparable from space, and the venue, the space, is a former building, 6th-floor office building, and it's a very unusual space to experience art. So we decided to take this challenge and to transform this building into a black box. So this black box, we nicknamed the black box the spaceship, and we really want to offer to the people the capacity to have a loss of bearings, into time and space, and to be into a different dimension for a while. This is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and this is how light will be displayed in the building with just the artwork. In this exhibition, take your time, we will present 35 artists, 25 foreigners from 11 countries, and 11 Korean artists. They are all invited to present their art in a very multidisciplinary journey. So among these artists, we have, well-known artists, one of the most exciting artists and designers of our time, Justine Aymar, Elisa Maknit, Félicité Détienne-Dorve, David Quayola, Martin Bass, Random International, Maurice Benayoun, Memo Acton, Lee Moxand, just to name a few. We have the sublime creativity of lesser-known artists, and we are very proud to welcome the freshness of young newcomers. And they are all gathered in a very unique artistic congregation. This is a list of artists. You can see the diversity of it. A lot of people with a lot of different art forms, different approach, but with the same, hard line of, taking time in consideration. This exhibition is a very interesting journey. It starts from fine art and craft, and it goes to digital art, virtual re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design, and NFTs. And within this exhibition, we explore the trilogy, sourcing the past. We believe that sourcing in the past, we can find good ideas for the future. We can shape all this idea into form with, minting the present, being here, being there, and being really sharp and wise with extreme focus. And this will help us to shape the future, because we need to be wiser, we need to respect the nature, we need to respect ourselves. So this is about, fixing this disruption that we have with ourselves in the nature. It's a very important of the theme of the exhibition. To show you, to illustrate my ideas and the option we have, we want to show you a clock by Martin Bass. Martin Bass is one of the most exciting designers today from Carpenter's Workshop Gallery, and the artist is giving on the video within the clock, is giving the real time for 24 hours. He's sweeping the confetti on the screen to give you the real time. So this clock is called the Confetti Clock, and this is the newest artwork from this clock series from Martin Bass. Then we have Vincent Dubourg with a piece of furniture. Vincent Dubourg is a designer as well, and this piece is an aluminium show at the exact moment of the explosion, and it's symbolize and illustrate, our idea to present the temporal explosion of the time. Time is exploding really today, so we have this piece to show this, but we have also different things that we want to express. For example, the handmade object, the fine art, the craft. And this painting was called Coucher de Soleil à Marseille. It's by a very unknown painter called Edouard Atenosi. It was made in 1916,
And this painter took all his life to create small miniature paintings. This painting, in fact, in reality, is like the size of a mobile phone. So it's a very long practice. It's like a monk practice, you know, to achieve this gigantic work with miniature painting. We have this piece called Pleasant Place by David Quayola. David Quayola is one of the big artists today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once again, this is about landscapes, this is about nature. And here the nature is affe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rans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o we go from handmade paintings in a very classical style to this new kind of paintings in the video installation. The sea is a very important constituent of the exhibition because Tongyong is a land of the sea, and the sea is a nest where we come from. You know, life came from the cosmos and took place at the very beginning into the sea, and then we arrived from the sea. So this piece is called Piece of the Ocean. It's made by an Israeli artist called Eyal Gever. And this is a very unique process of 3D printing of the surface of the sea. So this will be surrounded by different video installation of different artists working with the thematic of the sea. Here the landscape, this is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This is a piece called Morphosis by Memo Acton, another pioneer of digital art, with Max Cooper, a British producer, music producer. And this is a constant generative production of landscape, very interesting piece. This is a piece called Eclipse. Eclipse is a very important milestone on the cosmic calendar with from Félicie d'Etienne Dorve. She's a French artist and she's making very intriguing project and mysterious project like this one. So we love so much this project that we decided to make the emblematic picture of the show. This is a very meditative piece as well. It's part of the series Cascade. So this is 6 videos with generative video with pixels falling from different sources. So in the exhibition, you can take the time to just enjoy, to contemplate with a deep contemplation. All the time you want, you can stay and watch this very hypnotical piece. We want to present different type of immersive installations. This one is called What is Left of Reality by Pierre Zandrovich and Ferdinand Dervieux. And the specificity is you don't need any kind of device to be immersed into the picture, into the 3D picture of the space. This video is about the nature calling us back. How do you make sure that every day of your life is still beautiful and that you want to celebrate it and savor it, that you want to live? How can I adjust my life? How I find this sense of meaning based on the magnificence of the earth, and how can I benefit from it forever? Because it's so hard to understand how fragile it all is. It surrounds us so much that we can hardly even see it, and it is fragile. From immersive experience, we are proposing also a very unique experience, which is a neurodesign experience. So we start the exhibition with handmade things, by things made really from nature and with the hand of man. But this time we can design with our brain directly. So you can control the
monitor what's going on the monitor on the screen, just being really focused, and you can design a shape. And the specificity of this installation, Value of Values by Maurice Benayoun, is to give you the capacity to own your own shape. So you can make a shape, you can design a shape, and then you will own the shape as an NFT. It will be on the special blockchain, and then you can print in different size your shape. You can exchange your shape, you can sell your shape, you can do whatever with your shape, but every visitor that will come to the exhibition will own an NFT at the end with his own shape. Justine Aymar will present a video installation called Coexistenc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t questions the relationships that we are going to engage with this kind of machine, with machine learning, autonomous, kind of object like this, what kind of emotional level this machine will reach in maybe 1 century from now or maybe before. Then to finish the show, we want to offer a very intriguing immersive installation, which is a VR, virtual reality installation called Spheres, Songs of the Space-Time. And it's by Eliza McNeat, an American artist. She won a lot of awards with this piece. Spheres is produced by Darren Aronofsky and narrated by Jessica Chastain. And it's a very amazing piece, and this is the first time it's presented in Korea as well. Just to give you an idea, this is a trailer of the immersive installation, the VR installation. What do you see out there in the dark? Yes, this is going to be a fantastic voyage. And for the opening of this voyage on March 18, we will welcome 5 international guests: Justine Aymar from France, Silvia Anselmini from Italia, Eyal Gever from Israel, Guillaume Liffram from France, and Yongak Sunim from Germany. The day after, on March 19, our guests will present a public talk offline and online called An Afternoon with the Artist. It's a very long format to allow the people to talk deeply about the subject and to give the time for the people to ask questions. And they will present their work and express their intention and view about the thematic of the exhibition. And it will be both translated in Korean and English, and it will be moderated by myself and my colleague Ye Yong Cho. So we hope to see you at the opening and during the exhibition. And this is a very short trailer about the show.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welcome to take your time in March. Thank you. 네, 국제 커미셔너 다니엘 카펠리옹께서 Take Your Time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주제전에 대해 살펴주셨습니다.
몇 작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아무쪼록 통영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을 찾는 소중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공예 관련된 주제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주제전과 KCDF 사전 전시를 맡고 계시는 조희영 큐레이터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영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의 큐레이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영역은 통영의 주재관과 그다음에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할 사전 전시를 맡았습니다.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는 이번으로 처음 하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공예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 한 20여 년간 그 공예 미술 디자인 분야에서 전시 기획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영국에서 도자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역으로 돌아와서 저는 큐레이팅에서부터 미술 행정까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작이라고 하는데 2월 11일 날 서울에서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에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통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통영에 제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통영에 처음 갔을 때 바다와 산과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통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통과 역사, 공예 쪽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2공방이라는 그 역사가 너무도 좋아서 제가 통영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영에 가서 처음 관찰을 해보니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통영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전시 외에 다른 걸 하고 싶어 했는데요. 서울에서 전시하는 걸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을 맺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12공방의 장인들은 대부분이 무형문화재, 중요문화재, 그래서 역사적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번 전시를 이제 수작이라는 제목 아래서 꾸미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랜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커미셔너를 했고요. 2015년에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전시 감독을 알랭드 보통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식문화 전시도 했고 또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그 한국 전통공예를 보여주는 그런 기획도 했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예 트렌드 페어의 예술 감독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빅토리아 알버트, 프랑스 뭐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아마도 통영을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동에 위치한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약 한 20여 명의 작가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역사적 맥, 전통, 그 다음에 오늘날의 공예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렇게 초점을 둔 이유는 통영은 이미 그 유통에 대한 기반을 조선시대 때부터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래에 그 군사적 몰류를 제작하기 위해서 유통과 이것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업이 발달되고 분업으로 아주 고가의 그 공예품을 컬렉팅하는 이미 그런 문화가 그 도심까지도 뻗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공예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한 다음에 본인들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머천다이징에서 커머셜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조선시대 때 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조명을 해보면서 우리만의 그 길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전시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재료에서부터 도구, 그 다음에 기술, 이것이 라이프스타일까지 가는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중에는 김성수 오칠 작가,
그다음에 나전실기 하면은 통영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송방호 선생님, 김종량 선생님, 너무도 많은 그런 전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여주고요. 또 도구를 다 이 12공방의 도구들을 선보이면서 현대까지 아우를 생각입니다. 또 현대미술까지 공예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슬기라는 현대 작가가 조성현이란 누비장을 찾아서 협업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두 분의 협업이 이렇게 훌륭하게 한국의 미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총을 활용을 해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중에 공모전에서 대상을 샀던 정다의 작가가 있고 또 이것을 전통과 발전시켜서 재해석하는 부분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담기라는 어렵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대중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일상생활의 공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 없이 우리 문화가 값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또 새롭게 공예 분야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콘텐츠적으로 풀어가는가 해서 요번 지난 2021년 8월 달에 사전 전시를 했던 양숙현 작가가 통영의 전통 연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미디어 작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공예 분야에서 올해 한국어를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 번째로 이제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 공예와 더불어 이런 로에베 공예상이라는 부분에서 공모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통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음향 키워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비디오를 켜지 않은 상태여서 비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의 이름 역시도 언론사 이름과 기자 여러분들의 조남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잠시 켜서서 시작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미술전 예술제지요. 통영에서 처음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인구 13만 남짓의 작은 도시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 단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트리엔날레라고 하면 인도 트리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굉장히 큰 도시들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시 통영에서 펼쳐진다면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그 방문객들,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미술전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 통영이란 도시가 12만 5천명, 33명이 안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 소도시에서 트리엔날레라고 하는 문화예술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마 통영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저희들이 비엔날레 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또 통영의 또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통영 도시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통영 도시 그 자체가 문화예술관이다
라는 컨셉으로 공간 연출을 했고요. 그런 공간 연출을 통해서 아마 트리엔날레가 아마 다른 비엔날레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아마 접근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통영에 닿자마자 트리엔날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기자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얘기 나누는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다니엘님께도 예. 네네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결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기자님? 통영문화투데이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행정도 업무도 맡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는 그런 우리가 슬로건을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현재는 이게 공간 지금 이게 구상을 전체적으로 제가 구상해 볼 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공간도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도시 전체를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전시장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또 미술 분야가 뭐 주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전형인 미술관에만 집중하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통영에는 뭐 이중섭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그 전형인 선생님이 되는 분들, 한국 서양화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었던 김용주 화백이라든지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빠져 있고 현대의 전형님 선생님만 이렇게 하나에 집중적으로 되면 이 미술의 도시, 예술의 도시의 어떤 컨셉 쪽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미술에 관련된 그런 스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합돼 가지고 여기가 통영은 문화예향이라 그러는데 예향적인 요소에 보면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거, 통영을 나타낼 수 있는 미술, 통영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예품이라든지 여기는 그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긴 한데 좀 그쪽에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에서 이를 구성해서 만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겠다, 어떤 것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질문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김진 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공간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 말씀도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다 보니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방금 이제 전형림 미술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도 모두에도 저기 발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제 전시가 이루어지는 주제관의 공간은 기존의 신화 SB라고 하는 조선서가 폐조선서가 되면서 그 공간에 남아 있는 저희가 전체를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그 공간에 남아 있는 용구동의 공간을 재생해서 주제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전은 방금 말씀드렸던 KCDF 갤러리 사전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통영을 대표하고 있는 두 개 미술관이 전형림 미술관과 통영 57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기획 전시는 이 두 곳의 미술관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통제형, 이제 오늘 뭐 저희가 통제형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통제형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는 통영의 문화예술 향수가 묻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연계 전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16개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270여 명의 예술가들이 통영 곳곳에서 갤러리, 카페를 활용한 전시 공연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전시 공간이고요. 이러한 내륙을 기점으로 해서 사량도, 욕지도,
그리고 욕지 연화도 그리고 한산도에서 섬 연계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엔날레관, 트리엔날레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럴 때는 이런 공간을 재생해서 도시 전역에 있는 공간을 재생해서 전시 공간을 연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제 현대미술 쪽에 좀 치우쳐지지 않느냐. 뭐 워낙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곳이어서 이 통영의 예술가들에 대한 포커스는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도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이중섭 선생님이 나전칠기 양성소에서 많은 제자를 사실 양성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역사적인 가치를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가치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섭 선생님께서 이제 나전칠기 양성소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이 57 미술관의 김성수 관장님입니다. 아마 이중섭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아마 그분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영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영림 미술관에서 저희가 그 현대작가 초대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특히 아카이브전이나 기록전 안에 통영문화협회에서 함께 하셨던 그 다양한 예술가들의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사실들이 조명하는 어떤 기획전들이 함께 담아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기자께서 답변 듣는 동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문화부의 박윤아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선임된 다니엘 카펠리엥 예술 감독님께서 10월에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 기간이 좀 상당히 촉박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준비했던 것들과 좀 새롭게 변화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중간에 이제 교체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다니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Hello,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ve been appointed in end of September, not in July, so it's been even a shorter time for me to conceive and build the lineup of artists. Yes, and I didn't get the last part of your question. I'm sorry. So, 다시 한번 질문 주실까요, 기자님? 네, 말씀을 주셨는데 9월 말에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뭐 준비되었던 것들과 좀 주제라든지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변경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Oh yes, totally. I brought my own lineup of artists. I didn't, I didn't inherit of any kind of, artist list or whatever or concept. So I started everything from scratch again. Yeah, in September, with a very precise idea. So just to tell you that. To make this exhibition called Take Your Time with such a concept, I think Tongyong is a very interesting place in terms of atmosphere because it's a very laid-back city and it's a very beautiful city. I love Tongyong. And I think, the purpose of the show fits really well the place.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erci. Thank you.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 조혜영 큐레이터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셔서 뭐 여러 가지 음악, 미술, 다양한 예술을 아우르는 트리엔날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예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 분야에서 특히 서울에서 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저희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주신다면 방문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서울과 통영을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통영이 좀 거리상으로 멀어서
도심으로 통영을 안아주는 좀 그런 취지 안에서 서울에서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좀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한 그런 공예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런 전통을 좀 아우러 주시는 것을 좀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획을 그렇게 잡았고, 12공방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공방이라는 그 의미와 또 유통과 또는 공예 컬렉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일상생활에 담고자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것과 아울러서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 분 더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려투데이의 김숙 기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디오 열어놨습니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숙 기자님, 저희 사운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까요? 현장에서는 소리가 들리질 않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한려투데이의 김숙 기자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자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서 기자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사운드 버튼, 네, 소리 버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져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아마 사운드 버튼이 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께 한 말씀씩 저희 이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를 찾아주실 관람객, 방문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예. 네. 사실 1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1회라고 하는 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영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작은 소도시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예술행정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필요한 거는 통영의 격려와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영의 새로운 도전에 우리 기자님들 또 많은 시민분들 또 국민분들이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아마 통영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를 아마 아주 멋지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nd Daniel, would you please give your last message to everyone and for the visitors? Yes, I believe culture and art is a very strong element of soft power for Korea. So I can witness that the impact of Korea today is very strong all over the world, in Europe, in the States, everywhere. And I think this is a chance for Tongyong to be, part of it, part of the Hallyu, because when we talk about the Hallyu, the Korean wave everywhere, it's very hype today to what's going on in Korea. When we talk about what's going on in Tongyong, it's important to be part of this wave. So it's not only the K-pop and the K-drama and all these things, but this is really what's behind this. And there is so many things to know from Korea, so many rich content, so many incredible artists. So I think and I hope that this triennale and the main show, Take Your Time, will be the good occasion, good opportunity to put a highlight on Tongyong and to put a highlight on the real creativity of Korea.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in this media conference, and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lots of beautiful arts in 통영.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혜영 큐레이터님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우선은 뭐 김지인 단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첫 번째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그런 로컬 문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좀 관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어느 곳보다 숨겨져 있는 보물 통영 너무 값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곳이나 또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어떤 곳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투자하고 그 국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추진단과 큐레토리얼 팀은 현재 그 뭐 미술이라고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전체 문화를 아우르는, 그래서 디지털에서부터 아날로그, 공예에서부터 공연, 그래서 통영의 곳곳에는 사람들의 그 땀이 묻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SB 신화 그 조선소 이런 곳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저희가 행사, 공연과 미술과 이런 거를 다 아우러서 선보일 예정이니 미흡하더라도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김지인 단장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올해 통영은 그 우리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2대 개최되는 곳 외에도 통영 국제 음악제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통영에는 올해 아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저희는 통영 여행 가는 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육 체험과 함께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 국제 음악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그리고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등 많은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 또 다른 걸음을 하는 출발선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처음으로 펼쳐지는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세계인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좋은 기사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기자 간담회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에 통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